자, 지금 관심사는요, 그러면은 넘어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2심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항소 의사를 밝혔으니까. 그런데 도대체 최종 판결은 언제 나오냐는 거죠. 지금 1심만 하는데도 2년이 넘게 걸렸어요. 지금 이 재판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2년 2개월입니다. 오늘 재판 나오기까지. 이게 기소가 돼서 뭐, 근데 원래는요, 공직선거법상 1심 선고는 기소된 지 공소 제기부터 6개월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원칙 지금 뭐 다 안 되고요. 2년이 넘어가서 이제야 나온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요. 지금 2년 넘은 거는 평균 선거법 재판보다 한 6배 이상 더 걸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요. 오늘 판결을 한 판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성진 판사 이렇게 좀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부장판사. 올해 2월부터 맡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기소된 뒤에 2년 넘게 걸렸다고요. 그러면은 2월부터는 이거 1년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강태규 부장판사가 1년 이상 오래 재판을 진행했다가 사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부장판사가 맡게 된 거죠. 뭐 이런 요인도 있었다 그래요. 이게 뭐 사건을 넘겨받은 셈이 됐으니까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대법원까지 최종식으로 언제 나오는 겁니까? 6개월 안에 나와야 정상이죠.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1심 6개월 이내, 2심, 3심 각 3개월 이내 반드시 마쳐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그러면 않습니까? 다 합치면 1년이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633 원칙이라고 하는데 조일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그걸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633 원칙의 위력을 본인이 체험을 해봤어요.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의 그 TV토론의 발언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잖아요. 예. 그때 1심이 6개월이 안 걸렸습니다. 그때 사건 규모가요.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3가지였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하나 추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그 사건도 한 50여 명 되고 공판기를 20번 했습니다. 그런데 1심을 6개월 이내에 마쳤고요. 2심이 얼마나 걸렸냐면 2019년 5월 27일에 사건이 2심에 올라가서 9월 6일에 선고를 해요. 예. 3개월 열흘. 그러니까 딱 102일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그 거의 원칙에 맞게 기간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33 원칙을 FM대로 하면은 이 사건은 2심 3개월, 3심 3개월 해서 아무리 많이 걸려도 한 2심, 3심 합하면 1년 이내에 사건이 종료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대법원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늦어도 내년 중에는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많은 분들이 아니 1심이 2년 넘게 걸렸으면 2심도 오래 걸리고 대법 오래 걸리고 그렇다면은 관건이 아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요 이슈가 있잖아요, 이게. 그럼 대선 치러진 다음에 이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승훈 부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대법원 판결은 굉장히 유동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자꾸 6개월, 3개월 얘기하시는데 예. 이건 그냥 단순한 법논리이고요. 아니 이 재판이 보통 재판입니까? 민주당의 재산 절반 한 434억이 없어지는 재판이에요. 예. 당연히 이거 6개월 내에 끝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 해봐요. 이 해보시면 1등 아닙니까? 1위 아닙니까? 사실상. 근데 1위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데 6개월 안에 끝내라? 이것도 저는 불가능한 말이라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는 검사들이 수사를 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압수수색도 너무 많이 해서 기록이 너무 많아요. 기록 복사하는 데만 한 달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검사가 10명을 신문했으면 이거 10명을 증인신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50명을 조사를 했으면 변호인은 50명을 증인신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 양이 너무 방대하고 증인도 너무 방대해서 기술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야당의 존재 자체가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거대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10초만 말씀드려도 말씀하세요. 될까요? 그 1위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재판을 빨리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면 도핑 테스트 정확하게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도핑 테스트에 또 비유를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가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여러 가지 논의, 그중에서 법리적인 논의도 아마 하지 않을까요? 항소회의가 나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앞서서도 선거법 관련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발언 때문인데 이게 벌써 몇 년 지났군요. 이게 2020년 발언인가요? 아무튼 그때 당시입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선거법 관련된 건데 그때 당시 모습이 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토론 중 질문 답변이나 주장 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답 과정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라는 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장소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당시 이재명 지사의 이제 친형 강제 입원권 관련된 발언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 돼서 재판이 난 건데 당시 대법 1심, 2심까지는 무죄로 갔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정치적으로 큰 힘을 어떤 계기가 됐거든요. 이 재판이. 자, 이수근 부위원장. 이번에 역시 이렇게 마지막에 파기환송 또는 뒤집히는 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또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게 1심에서 결과가 잘 나온 경우가 가장 어려워요. 1심에서 잘 나왔는데 2심에서 나빠지면 정말 어렵거든요. 경기도지사 때도 제 기억으로는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안 됐는데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됐는데 그건 뭐냐면 TV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대화가 주고받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달리 말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받아준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콜로라도 대법원인가요? 아예 선거 자격이 박탈됐습니다만 연방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히면서 예.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고 두 번의 현장 재판은 남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우 대변인. 그런데 선거법의 경우는 2심이 대법원 가서 이제 파기되는 경우, 뒤집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매우 드물죠. 사실은 2020년에 저 대법원 판례도 나올 때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TV 토론에서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도대체 우리나라의 TV 토론은 뭐가 되는 거냐 비판이 많았고 최근에 그 이화영 씨에 대한 그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화영 씨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화영 씨가 본인의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와 대화하면서 무죄 재판 로비 이런 단어를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그 변호사는 대법원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가 본 그 대법원 판결은 오늘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계속 봤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관련된 지금 허위 사실로 판단된 그 발언을 할 때 미리 판례를 준비해서 들어올리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법조항을 써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고 준비된 허위사실 공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되고 골프 관련된 발언도 아까 8일 동안 제가 4곳의 방송사에서 한 발언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중에서 이 골프 발언은 마지막 날 8일째, 4번째 마지막 방송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흥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또 궁금해지네요. 2심 결과는 언제 나올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은 과연 얼마나 걸릴지. 아직은 명확한 게 없습니다. 아까 두 분 얘기 들어보셨지만 3-3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끝낼까? 이렇게 또 두 분의 변호사신데도 약간 다른 의견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아무튼 그것도 큰 쟁점일 것 같습니다.